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요국 증시 상승률 보면 중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이제 조금씩 올랐죠. 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11월 상승률로는 이제 1928년 이후에 6위에 해당되는 이번 11월이 상당히 이제 증시 흐름은 이제 좋은 구도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미국의 금리가 더 이상 안 올라갈 것 같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좀 잡힐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이제 글로벌 증시를 끌어올리는 그런 동력이 되고 있고요. 뭐 이슈를 보면 국채금리 하락세가 일단 주춤하곤 있죠. 쭉 내려가다 주춤하면서 지수의 상승폭도 좀 둔해지는 그런 모습도 있고, 또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 나왔는데 그런데 주가는 못 올라가고 있고, 대부분의 빅테크주들이,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빅테크는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들이 3주 연속 매수하면서 지수는 4주 연속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투자들은 좀 이제 야금야금이긴 하지만 어쨌든 계속 연속성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종으로는 IT 업종이 좀 부진하고 장기 소외주들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제가 잠시 후에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주요 종목들별로 보면,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난주에 반도체주들이 좀 주춤했고, 기계, 뭐 캐터필러 이런 종목군들이 주춤했고, 나가서 입고 사 먹는 종목군들, 뭐 폴로라든가 맥도날드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더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IT나 빅테크들이 좀 주춤하고 입고 사 먹는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강했다. 이게 좀 특징이었고요. 우리 증시에서는 코스닥 지수는 괜찮았는데 사실상 두 개 정도 업종이 주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2차 전지 일부 종목, 그리고 이제 엔터주, JYP, 박진영의 어떤 발언, 나라면 주식 사겠다, 돈 있으면 주식 사겠다. 그러니까 이런 발언이 효과를 내면서 엔터주가 좀 강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코스닥 지난주에는 하락한 종목 수가 더 많았는데, 이제 두 종목이 좀, 두 업종이 시장을 좀 리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코스피에서는 역시 이제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종목들, 자동차 수출주들이 좀 주춤했고, 반면에 이제 되게 소외받았던 종목군들, 소외감이 컸던 뭐 LG와 고점 대비 반토막을 한 종목이잖아요. 카카오는 그 이상한 종목들이고,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연말 앞두고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연말에 강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주장은, 시기적으로 미국 시장은 11월과 12월에 올라간다. 특히 상반기에 10% 이상 올라간 경우에는 11월과 12월에 마저 올라가서 연중 최고치로 마감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과거 데이터 보면 그렇게 되고 있고, 올해도 지금 빠르게 그런 위치로 회복되어 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죠. 그런데 경기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좀 있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건 무슨 표냐면, 역대 이제 미국에서 그 S&P 500 지수가 11월 15일부터 연말까지, 그러니까 연말까지 상승률을 계산을 한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22년 연속해서 11월 15일부터 연말까지는 다 올랐는데, 그 기록이 작년에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22년 연속해서 이제 계속해서 올라갔다가 작년에 깨졌거든요. 이게 이제 작년에 생각을 해보면 뭐 금리 변수도 있고, 좀 일각에서는 바이든이 경제 잘 못한다, 또 연준이 이제 불안정하다, 뭐 이런 어떤 이제 심리가 이제 크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는 대목도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깨졌기 때문에 올해도 쉽지 않다. 연말 갔을 때 투자들이, 그렇다면 내년에는 뭐 바이든은, 연준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이 기록이 깨져서 왼쪽 기록이 반드시 유지된다라는 보장은 없다, 이렇게 이제 맞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지수가 해결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11월에 쭉 하고 마저 밀어 올리면 투자자들은 왼쪽 쪽에 더 근접하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다음 주 들어서 조금 이상하게, 이번 주 들어서 휘청하게 가면 오른쪽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금리가 계속 내려오다가 5% 근접해서 4.4까지 내려왔는데 그 이하로 안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지난 여름 때 금리가 올라갔다가 4.3 정도 부근에서 이제 맞고 떨어졌다가 결국엔 돌파하면서 이제 시장이 쭉 빠졌던, 그런 어떤 위기로 작동을 했던 위치였거든요. 근데 그 부근 가면서 못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선을 터치하고 내려가면 시장이 한 번 더 위로 밀어붙이는 그런 탄력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지수가 좀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금리가 지금 내려간다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둔해졌다라는 점. 그러니까 경기 둔해서 뭐 나빠지는 거는 이제 안 좋은 건데,
인플레이션이 잡혀가지고 내려간다는 의미는 좋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여기서 정체된다라면 증시도 좀 정체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압도적으로 시장을 끌어왔던 엔비디아가 최근에 보면 계속 박스권이거든요. 뭐 크게 보면 400달러, 500달러 좀 좁게 해놓고 만약에 본다라면 이제 460달러, 다음에 500달러 이 안에 이제 갇혀 있어서 이제 둘 중에 하나 금리가 여기서 조금 더 움직임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대장주 역할을 했던 엔비디아 또는 이제 엔비디아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대장주가 등장해 주는지 여부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위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3주 연속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여름 이후 여름부터 그러니까 6월 4주차부터 외국인들이 이제 그런 현상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지금 어쨌든 3주 연속 매수하면서 외국인들이 일단 돌아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대목이고 이거는 글로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보면 자금이 2주 연속 대규모로 들어왔고 2주간 유입된 자금은 올해 2월 이후 최대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대규모였던 자금이 계속 들어오가 있는데 다만 이머징 시장은 지금 유출이에요. 예, 보시면 이제 녹색이 이머징 주식시장 얘기하는 건데 계속 유출되고 있거든요. 계속 유출되고 있는데 한국하고 대만은 최근에 매수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3주 연속 매수, 대만도 3주 연속 매수. 그러면 왜 한국하고 대만만 사지? 그러면 두 나라를 공통적으로 찝을 수 있는 업종이 반도체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외국인 투자자들을 좀 움직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추정이 되죠. 그래서 뭐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 우리하고 대만만큼 매수하지는 않아서 굳이 추정을 해보자면 아마 그쪽 업황이 내년도에는 좋아질 거고 이렇게 되면 이 증시 자체가 좀 매력적으로 바뀌게 되고 이런 식으로 좀 돌아온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 기관이 지난주에 뭘 샀냐? 코스피는 외국인이 중요하고 코스닥은 기관이 중요하거든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여전히 삼성전자를 2,700억, 그러니까 전체 매수의 한 뭐 절반 정도 이상은 이제 삼성전자를 매수를 기본으로 넣는 모습이고 그 외에 보시면 네이버, 카카오 이제 들어가 있고 로봇 관련주가 또 두산 로봇이 들어가 있는 게 좀 특징이었죠. 그다음에 뭐 일부 자동차 주가 좀 들어가 있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기관 투자들이 에코프로 그룹주를 좀 사들이는 뭐 선별적이긴 하지만 뭐 에코프로 BM이라든가 뭐 에코프로 이런 것들이 선별적으로 좀 들어가 있는 모습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업종 내에서 골라 담는 형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엔터에서는 YG 팔고 뭐 JYP를 매수한다든가 뭐 이런 형태로 또 반도체 내에서는 뭐 동진세미캠은 사는데 유진테크 PSK 홀딩스는 팔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골라 담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좀 기관 투자자들은 선별적으로 종목 장세, 업종 장세라기보다는 좀 종목 장세 형태로 가고 있는 게 이제 최근 들어서의 어떤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종목들별 월봉을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굳건해요. 예,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는데 이제 11월 들어서 좀 유난하게 올라가는 종목을 보니까 LG화학 보시다시피 반토막 났잖아요. 예, 피크 대비 반토막 났다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카카오는 말도 못하죠. 예, 뭐 한때 막 20만 원 간다 막 이렇게 됐다가 어마어마하게 빠졌던 종목인데 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를 잡아주는 종목이 등장하면서 투자자들이 초낙폭주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게 조금 유동성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라고 또 장세에 대해서 조금 기대감이 있을 때 이런 현상이 나오기도 하는 건데 요게 이제 한 달에 그칠 것이냐.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양봉 나오고 다음 달에 비슷하게 올라간 사례가 그렇게 흔히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두 업종 보시다시피 최근 과정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12월에 마저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면 좀 대세가 이거 제법 크게 사이클이 걸렸나? 뭐 이렇게도 투자자들이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이거 포함해서 GS건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움직임은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재료는 큰 게 없어요. 예, 지금 뭐 채권, 외환, 증시 전체적으로 다 정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럴 때는 종목이 해결을 해줘야 돼서 미국에서 빅테크, 우리나라 삼성전자 이런 또는 이제 2차 전지 대형주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멱살 잡아 움직이는 역할을 좀 해줄 거냐 그걸 봐야 될 거고 그나마 조금 중요한 지표는 PC 물가 지표 나옵니다. 전년 대비 3.5, 전월 대비 0.2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달에 3.7, 0.3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PC가 예상했던 수준으로 나오게 된다라면 금리를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시장에서는 또 반갑게 해석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PC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유동성 효과 이게 사실 신흥시장 쪽엔 자금이 안 들어오고 있고 뭐 북미 쪽에 좀
미국이죠. 뭐, 그러니까 미국 쪽에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보이긴 한데, 유럽도 최근에 좀 바뀌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4주 연속해서 매수를 해줄지, 그러니까 매수해주면 12월도 그냥 계속 매수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요 효과, 그렇게 되면 이제 대형주 쪽은 조금 더 안전판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 흐름. 그 다음에 이제 초낙폭주들이 지난주에 강했고, 전차가 둔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차가 이제 수출 데이터 때문에 외국인들이 컴백한 걸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전차가 여기서 만약에 계속 밀려버리면, 그러면 지수의 반등도 또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수출 지표 개선돼서 외국인들이 완전히 컴백한 게 아닌가?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차의 주가는 물론이고 수급, 외국인 기관의 특히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어지게 되는지 이걸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준비한 건 뭐냐면 그 11월 들어서 대형주, 중형주, 소형업종 이거 이제 제가 상승률을 보여드리는 건데 보시면 양쪽 다 대형주하고 중형주 쪽이 좀 세고 소형업종 지수는 확실히 올라가긴 하는데 강하진 않죠. 그러니까 대형주, 중형주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중도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도 소형업종주는 최근에 강하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소형업종들의 이제 연간 상승률 데이터를 이렇게 좀 그래프로 그린 건데, 뭐 IT나 임의소비재나 산업재나 다 이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간 상승률 보면 역시 IT가 아직까지는 제일 강하긴 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미국은 스몰캡 쪽도 강하다는 건 주식시장에 자금이 되게 활발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 자금 포함해서 또는 이제 기관 쪽 자금이 됐든. 근데 우리나라는 소형업종의 상승이 둔하다라는 것은 예탁금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예탁금 없이 외국인 기관이 붙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 큰 손은 선별적으로 붙고 이런 형태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스몰캡 쪽 종목들도 물론 매력적인 종목이 많이 있지만 그런 종목들의 포트를 완전히 집중해서는 지금 같은 수급 구도에서는 좀 쉽지 않은 승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가총액 비중이 좀 높은 대형주, 중형주군을 좀 포트폴리오 어느 정도 담아놓고 소형주 일부 담는 정도의 어떤 포트 구성을 좀 하는 게 덜 소외받는 그런 어떤 수급 상황이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자세한 변화는 제가 또 변화가 생길 때마다 또 방송을 통해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예, 좋아요. 예, 최근에 좀 구독하기가 올라가긴 했죠. 그러니까 3만 됐는데 저는 목표가 20만 정도가 사실 목표였거든요. 좀 예, 많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